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자연재해들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을 낳았는데요. 오늘은 지구상의 끔찍하고도 기상천외한 자연재해 탑7을 소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러시아에 유성우가 내렸는데요. 미국에서도 엄청난 크기의 구형 물체들이 붉은 불꽃을 날리며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사람이 적게 사는 곳에 떨어지고 방사능 폐기물 저장 시설과 공장은 피해를 입지 않아 원자력 사고가 일어났을 더욱 끔찍한 사고를 면했습니다. 러시아의 스베르들롭스크 주의 예카테린부르크 우랄 연방대학 탐사팀이 첼야빈스크 주의 체바르쿨 호수에서 얼어붙은 호수에서 쌓인 눈을 뒤져 운석 조각 53개를 찾아냈으며 이 운석에는 호수의 이름을 딴 체바르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첼야빈스크 주의 정부에 따르면 1,500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공장 하나가 무너지고 휴교령이 내려졌으나 다행히 사망자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 복구액은 10억 루블, 약 360억 원이 들었으며 이 운석의 잔해들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40배 비싸게 거래되었고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 중 일부에 들어가 실제로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9.1이라는 일본 국내 지진 관측사상 최고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후에도 한 달간이나 대규모의 여진, 연단위의 소규모 여진을 불러온 대지진입니다. 이 지진은 초대형 쓰나미를 불러와 추가적인 대규모 피해를 입혔으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불러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수습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 경시청 발표에 따르면 15,899명이 사망, 실종 2,528명, 부상 6,157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003년 7월에서 8월 여름 동안 유럽에 닥친 기록적인 폭염은 1540년 이후 유럽에서 기록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5만 명에서 7만 명 가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큰 타격을 입은 프랑스에서는 비교적 온화한 여름이 유지되는 지역이었기에 폭염은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대부분 사람들은 폭염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으며 기온은 45.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또한 여러 주 동안 시신이 처리되지 못하기도 하여 시신을 보관한 공간이 부족했고 파리 외곽의 냉동 창고까지 동원되었습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기 직전에 스촨성에서 일어난 스촨성 대지진은 기록에 따르면 총 사망자 87,227명, 부상자 37만 4,653명, 실종자 17,923명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대재해입니다. 스촨 지역은 중국 내륙 지방 중에서도 인구가 꽤 집중되어 있어서 각종 주거 기능들이 마비되어 도시들과 산사태가 속출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 중에 하나인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삼국지에 관한 유적지들이 많이 파괴되고 소산이 갔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2일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2020년 2월 13일이 돼서야 진화되었습니다. 호주를 뛰어넘어 뉴질랜드와 남아메리카 대륙 태평양 연안과 멀리는 도쿄만까지 연기와 안개가 퍼져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까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산불로 인해 엄청난 재산 피해에 따른 실업률 급등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호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며 호주 달러는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최저 820원까지 폭락했었습니다. 호주의 총 산림 면적 1억 3,400만 헥타르 중에서 호주 전체 숲의 약 14%가 타버렸고 건물 6,500여 채가 사라졌으며 33명이 목숨을 잃고 약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희생되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도시가 연기로 덮이면서 심각한 오염도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폐질환, 심장병과 천식 발생률이 평소보다 10%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호주 산불의 주된 원인으로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인도양 쌍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기후변화 이전에는 번개나 강화와 같은 산불을 비가 내리면서 자연적으로 막을 수가 있었지만 인도양 쌍극으로 인해서 인도양 동쪽과 서쪽의 해수면 온도차가 심해져 인도양 동쪽이 가뭄을 겪고 인도양 서쪽의 동아프리카 지역은 반대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서 호주 산불 발생 지역에 비가 덜 내리게 되며 산불이 전보다 더 확산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레스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은 이 지진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지질학자들은 아이티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 바빠 언제 일어날지 모를 지진에 대비할 여유가 없었으며 지진을 자주 겪어보지도 경제 기반도 열악하여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건물이 없어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수도 포르토프레스 근처에 있던 타피오산은 산 자체가 무너져 함몰되었고 이재민만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300만 명, 사망자는 약 16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부상자는 넘쳐나는데 의료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 등 여러 문제가 많았고 시체가 누구인지 확인도 못한 채 전염병 방지 차원으로 무조건 묻었다고 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난 후 IT 총리는 포르토프레스 전체가 납작해졌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의 40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9.1에서 9.3의 초대형 해저 지진으로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커졌던 지진이기도 합니다.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5만 명이 실종, 169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사망자 대부분은 쓰나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었던 이유로는 불행히도 사람이 너무 많이 살고 있었고 평소 지진이나 쓰나미 등에 대한 대비 태세에 있어서도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진보다 쓰나미에 더 안일하고 취약했으며 대비 태세는 둘째치고 이후의 사고 수습에 따른 대처도 매우 미약했습니다. 의료시설이나 구조활동 등 많은 다른 나라의 지원이 필요했으며 크리스마스에 휴가를 보내러 온 외국인도 많았기에 피해가 더욱 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자연재해 탑7을 알아보았는데요. 인류에게 지구가 보내는 일종의 경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 등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일어나 그만큼 대처가 중요합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